어떤 기사가 뜨든 댓글은 악성 댓글이에요. 그게 100%예요. 너희들 운전이나 잘하고 다녀라.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런 구조의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고요.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배달 라이더 노조 서울 지부장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안전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라이더 전성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사를 하는데요.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을 합니다. 이 일을 해보니까 초보이신 분들이 한 달에서 3달, 6개월 이내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사고가 나면 단순히 길 가다 넘어진 그 정도로 다치면 다행인데 이게 바이크다 보니까 심하게 다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유장애를 안으신 분들 계시고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일을 해보니까 어떤 것도 안전교육이 없어요. 플랫폼에서 나오는 교육은 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 보건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하는데요. 배달 라이더가 어떤 직업인지 알려드리고 밑에서부터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한테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을 때 반응들이 왜? 굳이? 왜 위험한 일을 왜 하지? 네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약간 이런 반응들도 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숨기지는 못하는데,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동료들은 소개를 못해요. 그리고 소개 받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뭐 하냐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이제 배달 라이더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건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좀 슬플 수도 있는데, 그 배달의 민족에서 일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IT 기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었어요. 구로에 있는 IT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정규직으로 이제 물류회사에 다녔었는데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구조의 문제에서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불합리함 뭐 이런 것도 느꼈었던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일개 부속품일 뿐이다 라는 느낌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우울감이 좀 많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증 같은 걸 좀 겪으면서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이 일은 그때 이제 그만두면서 어쨌든 광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이제 플랫폼의 광고죠. 일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잘 맞더라고요, 적성에. 그래서 이제 전업이 됐죠. 라이더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보통은 대략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주 6일 근무를 하겠다, 9시부터 뭐 8시까지 하겠다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배달한 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15만 원을 벌겠다, 뭐 2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스케줄이 없으면 저는 거의 7일을 다 일을 해요. 제가 일하는 이제 지역에서는 9시에 오픈이거든요. 9시부터 제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에 한번 들어갑니다. 반려견이랑 이제 산책도 좀 하고, 물론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산책 한번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좀 쉬다가 한 5시 정도에 다시 나와서 보통 한 9시, 한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역마다 배달비가 또 다 다르거든요. 강남이 가장 비싸요. 그리고 뭐 홍대 합정 이쪽도 비싼 편이죠. 유동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혼자 사는 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배달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타 지역구에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넘어와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쉼터가 필요하죠.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한 5개, 6개 이제 쉼터가 있어요.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원이나 편의점 앞 이런 데 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다니시다가 라이더들끼리 막 모여서 담배도 피고 막 음료수도 마시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눈치 보면서 쉬기는 좀 싫고 이런 노동자 쉼터를 좀 만들어주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 흡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흡연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라도 있어도 되니까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전부터 듣는 걸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라디오, 팟캐스트까지 이제 자주 듣는 편인데,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 이제 박정훈 위원장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게 이슈였냐면 폭염수당, 너무 더우니까 폭염수당 100원을 더 달라, 그런 걸 듣고 나 라이더 노조가 있다, 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있다, 그때 조금 생소한데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있어? 어떤 회사가 아닌데 노조를 만들어? 약간 이런 좀 신기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들어올 줄 몰랐죠.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근무했을 때랑 체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부업 형식으로 잠깐 일했을 때랑 이걸 내가 전업을 삼고자 일을 했을 때랑은 너무 달랐어요. 정확하게 노동자가 아니니까, 지위 자체가 4대 보험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 일은 특히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일을 했을 때 산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불균형한 것들을 좀 바꿔보자 싶었기도 했었고, 또 청소년 배달 노동자가 제가 일했을 때 사망했다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청소년 노동자가. 업무 지시한 내용도 있고 어떤 골자에 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현행법상 어떤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리고 바뀔 수도 없는 약간 그런 구조를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아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해서 활동해보자 해서 좀 가입해서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마다 했던 활동들이 좀 다 달라요. 처음에는 플랫폼 회사에 항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각지대가 그런 걸 이제 계속 회사에서는 집요하게 이제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와의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바꿔야겠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시행령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창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라이더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보호법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서야 그런 난폭 운전이나 또 시민의 안전까지 보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뭐 나이가 어리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모집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동자들을. 그런 걸 좀 금지하자라는 내용도 있고, 또 뭐 바이크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소와는 또 다르게 바이크 정비는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기준을 좀 세우자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 신호를 다 지키면서 운행을 해봤을 때, 이건 라이더 유니온에서 실험을 직접 한 겁니다. 했을 때 최저임금이 안 나옵니다. 정말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은 좀 보장을 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안전요금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픈 부분은 뭐 인식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뭐 뉴스에 배달 라이더에 관련된 기사가 뜨면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어떤 기사가 뜨든 댓글은 악성 댓글이에요. 그게 배풀이에요. 너희들 뭐 운전이나 잘하고 다녀라. 그런 것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동료들이랑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되게 정당하게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남들한테 피해만 주는 직업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의식이 너무 낮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낮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어떤 거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작년부터 좀 봉사를 하면서 좀 기쁜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환영해 주시거든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의 도시락을 좀 배달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배달이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편이 많거든요. 또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집들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찾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남들 뭐 한두 개 배달할 때 저희는 뭐 4-5개씩 배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보람되죠. 그런 걸로 좀 직업적인 자부심도 찾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어서 요새는 좀 집중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배달 라이더를 보면 저 또한 너무 놀란 적도 많고요. 반감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 나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일단 진입이 너무 쉽고 누구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짜리 온라인으로 된 안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개개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망사건이라든지 뭐 난폭운전 건수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어요. 정체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런 구조의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자유함은 돈이 많은 거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 금전적으로 벌이에 치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취미랄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데, 그게 좀 경제적인 자유, 자립이 아닐까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자립 중에 하나도 이런 직업의 안정?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사실 따로 저축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반려견이 있어서 테디라는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반려견이 아프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반려견 때문에 조금씩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따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벌고 쓰고 남은 거는 그냥 자동으로 뭐 저축이 되겠죠.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저축을 따로 엄청 할 만큼 벌지도 못하고. 우선 첫 번째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6차까지 진행됐는데요. 저는 5차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 라이더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직업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입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플랫폼에서는 손해라 그래요. 자영업자분들도 손해라 그럽니다. 배달 라이더도 손해라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수입이 늘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다 손해래요.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한데, 좀 그런 좀 재밌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원금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좀 플랫폼 노동에 좀 관련된 이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반 회사 다닐 때는 심야 시간과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물론 뭐 야근을 하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주 5일, 토일 요일은 쉬고 공휴일은 쉰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때는 그래도 문화생활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문화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쉴 수만은 또 없는 일이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쉬겠다고 해도 오늘 만약에 일이 많고 단가가 좋으면 나가게 돼요. 약간 일 중독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자유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또 막상 이 일을 전업으로 해보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종속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용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많은 이제 프리랜서, 특고 이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또 문화생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월세 지원을 3차까지 지원해서 떨어지고 4번째 지원해서 요번에 됐어요. 그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잘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처음 직장을 얻고 처음 내가 집을 얻었던 게 원룸이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반려견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깔끔함은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이제 주택가로 오면서 조금 넓은 집을 좀 구하게 됐죠. 굉장히 만족도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라든지 그런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워낙 비싸서, 그리고 너무 올랐어요. 제가 주거하는 게 성수동인데 제가 6, 7년 전에 올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죠, 사실. 6, 7년 전에 비해서 벌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듦이 있죠. 사실 가장 좋은 건 임대주택이겠죠. 뭐 주택이 많아야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주거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아요. 거의 내가 버는 수입에 엄청 이제 큰 비중을 관리비와 월세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주거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해결이 되어야만 저축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집값이 너무 비싼 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주거에 대한 지출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우선 이 일을 하면서 쉬려고 하면 연애를 해야 돼요. 쉴 수 없으면 연애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거든요. 힘든 일임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건당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를 쉬면 그냥 쉼인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하루에 수입이 빠져버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조급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휴가도 못 가죠. 사실 휴가를 안 가시는 분도 많고,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일이 정말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많이 못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바뀌고 직업 안정성도 좋아져야만 좀 휴가라든지 이런 쉼에 대한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8대2? 뭐 9대1? 개인이 8이고 뭐 정책적 지원이 뭐 1이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나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좀 받아서, 아니면 또 월세 지원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선택적 복지, 뭐 보편적 복지 이런 말들 많잖아요. 사실 안 어려운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주변에 보면 굳이 구분 지을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사실 개인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정말 생존도 못할 수준의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아예 없는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대1 정도 비율로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우울증을 알아서 병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의사가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좀 존재를, 반려동물이나 또는 뭐 식물도 좋고 사랑을 주고받고 교감할 수 있는 존재를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테디를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굉장히 상태가 좀 호전이 많이 돼서 지금 이제 병원을 안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의사가 말하는 게 뭐 사랑을 받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한 생명에 대한 또 책임감을 또 내가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 그걸 또 떠나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그런 책임감인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한 책임감.